자, 오늘은 비트코인 1000달러, 그리고 솔라나 15달러, USDT 원화로 15,000원. 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한반도는 리셋 코리아가 되고 다시 태어납니다. 통일 한반도가 될 것이고, 쓰는 화폐도 달라지고, 시스템도 달라진다. 하지만 전쟁은 필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기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전조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미체결이 많이 빠졌어요. 미체결. 여기서 1, 2, 3으로 나뉠 수 있다 했죠. 첫 번째, 누군가 2023년에서 2025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포지션을 언제부터 모았는지. 롱 포지션 전체 코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BTC도 그렇고 ETH 이 정도면 완전 세력이겠죠. 그 큰형님이 한 번에 던졌어요. 롱 포지션을 던진 것 같아요. 롱 포지션을 던졌다. 선물.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10월 11일은 선물빔이에요. 선물빔. 롱을 한 번에 던져버렸거든요. 그것도 익절로. 자, 그러면 두 번째, 2025년이겠죠. 공매도를 매집하는 시점은, 예상되는 시점은 10월일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세컨드 계정으로 공매도 숏을 또 모았어요. 자,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익절하는 것들은 그 전에 모아놨고, 한 번에 던지는 과정에서 공매도 숏까지 스위칭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번이 딱 실행됐을 때 3번에서 대규모 청산이 나왔죠. 롱 포지션을 익절하는 거는 매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특히나 바이낸스랑 하이퍼리퀴드에서는 역대급 청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10월 11일, 이거 역사적인 거거든요. 왜 역사적인 거냐면 지금까지 27조의 청산이 나온 적이 없어요. FTX 파산했을 때도 3조였고 루나 때도 5조, 루나 때도 3, 4조 됐나?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많아졌고 선물거래 참여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청산 금액이 많은 것도 있는데, 이건 엄청난 쇼크였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정리매매가 나왔어요. 정리매매. 정리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정리매매는 뭐냐? 세력도 물릴 수도 있어요. 진짜 찐 세력 말고 그 밑에 있는 세력들, 기관들, 고래도 물릴 수가 있어요. 현물이나 이런 것들. 자, 물려 있으니까 바닥 찍고서 올라갈 때, 유동성 들어올 때 한 번에 정리매매 위해서 털어내기 위해서 펌프 덤프 털어냄.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마켓메이커라고 할게요. 마켓메이커들이 10월 11일 바닥에 잡은 포지션들, 이거 정리하려고 최대한 많이 올려서 털고 숏 스위칭, 이것도 정리매매. 그러니까 물린 사람도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털어내야 되니까 이게 유동성 잠깐 들어온 거고, 바닥에 잡은 사람도 이거 좀 최대한 많이 높이 팔려고 털어내려고 정리매매 한 거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반등이 아니고 정리매매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고래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산이 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수십억 단위가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짜리도 있을 거예요. 수천억도. 기관들 중에서 이제 파산 위기까지는 놓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왜 그러냐면, 왜 파산 위기까지는 아니냐면, 기관들이 막 이제 공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을 그렇게 막 플레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BTC, ETH 솔 정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타격이 한 20% 정도에서 끝났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쇼타임은 얘네들이 오는 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 시작입니다. 현물 청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물 청산? 현물 청산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사실 뭐 이제 마진 거래에서 레버리지를 이제 써가지고 내가 빌려왔던 것들 대비해가지고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 강제로 이걸 매도하는 그런 청산 말고, 현물 가격이 정말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게 청산되는 거랑 비슷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체결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도지코인으로만 봐도 지금 선물 미체결이 다 빠졌어요.
이거 진짜 롱 포지션을 누군가 다 한 번에 털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체결이 조금 유지되거나 조금 쌓인다면 그거는 오히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현물 던지면서 쇼 포지션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미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미친 말도 안 되는 상황.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료가 될 만한 거는 동북아시아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3중 세트로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1, 2, 3 1, 2, 3 4개까지 해야 되나? 뭐 사토시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뭐 사토시다, 비트코인 100만 개 주인이다, 이것까지 솔직히 좀 너무 추상적이고, 차라리 그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이제 압수 BTC 이런 것들을 이제 미 민당 쪽에서 몰수 자산이니까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반대파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동북아시아 전쟁 발생 시 해저 케이블이 절단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추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추면은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하는 세력들의 해시레이트를 또 이제 기여하는 팀들이, 팀이라고 할게요, 그냥 A팀, B팀, C팀 이렇게 있으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췄다가 다시 재활성화가 되면은 잉여 블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받을 건지 아니면은 다른 비트코인 새로운 것들로 이어나갈 건지에 대한 명분이 생겨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열린 적은 없단 말이죠. 비트코인 2.0으로 갈 사람들 따라오라고 해서 해시레이트 경쟁이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기존 비트코인 1.0, 기존 비트코인을 2.0이라고 할게요. 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 절단된다는 건 전쟁 리스크에 직면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도 크게 폭락을 할 겁니다, 이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저희보다 돈이 많고 정보력이 빠를 기관들, 특히나 블랙락이나 이런 것들, 피델리티 이런 것들에서 그런 정보를 모를까? 아마도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다가온다면. 그러면 기관들은 사실상 고객들의 돈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수료 받으면서. 그러면 원래는 이제 ETF 자금 유출되면 그러면 BTC를 매도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기관이 매도할 수도 있어요. 독단적으로 기관이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도를 해버려요, 그냥 기관이. 이게 가능하냐?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은 유동성 부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독단적으로 BTC를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그 기관의 ETF 홀더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가? 뭐 그거는 뭐 이제 기관들이 자비롭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매도 시점 가격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겠죠. USD 달러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1만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그렇게 됐을 때 11만 달러에 매도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USD 보상을 해준다면, 고객들은, ETF 보유자들은 실제로 매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죠. 나 대신 매도를 해줬으니까. 대신에 이런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더 큰 폭락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기관들에 따라서 다를 텐데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몇몇 기관들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기관들이 다 같이 단합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몇몇 기관들만. 자, 그러면은 이제 기관들은 보호를 해준 거죠. 이미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나타난다면 사실 여기서부터가 ETF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ETF는 사실상 기존 금융 시스템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관들이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USD를 가지고 ETF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USDT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BTC를 매입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ETF 자체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신금융으로 바뀌는 건데, 신금융은 사실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모든 자산이 토큰화 돼서 블록체인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말 그대로 USDC로 뭐 이제 주식 토큰화된 거 거래하고 부동산 토큰화된 거 거래하고 코인 거래하고 뭐 이제 골드 토큰화된 거 거래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거는 탈주 강화인데 이제 기존 관리자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의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서 뭐 어떠한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믿겠다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상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끝나는 게임인데 해저 케이블. 사실 해저 케이블이 그 절단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개발이 됐다라고 밝혀졌죠. 자, 두 번째 그 FDUSD 같은 것들 이거 홍콩에서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발행량이 늘어납니다. 발행량 늘어나서 FDUSD가 거래소로 흘러 들어와요. 특히나 바이낸스 같은 곳들로.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서 알트코인 FDUSD 담보로 거래소 풀에 있는 거 다 끌어옵니다. 던질 물량 알트코인 확보. 자, 세 번째. 그 베스팅 기간이 2027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신규 알트들. 그러니까 2024년에서 27년, 5년까지 나온 것들이 대다수가 다 그래요. 대다수가. VC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드 라운드에서 투자하고 초기 토큰을 할당받는데 팀 물량도 있어요. 이게 락업이 걸려 있는 것들도 있고 베스팅 되는 것들 야금야금 모아두는 이제 VC들도 있을 텐데 이때다 싶어서 같이 던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야금야금 던졌지만 한 번에 던질 가능성도 크다. 자, FDUSD 그리고 이제 이거 동북아시아 전쟁 이거 트리거만 발동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한순간이거든요. 3모까지. 자, 네 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몰수자산이니까 현금화를 미국 민주당 쪽에서 해버리면은 현금화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절차를 잘 모르겠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들 이런 좀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뭐 의결이나 이런 것들 통과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거까지는 좀 잘 알아보진 못해서 핵심은 사실 이제 원래 이 몰수 자산들을 미국 보유 BTC로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짜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찐 전쟁으로 이제 거의 피날레까지 가고 있으니까 요 네 개. 이미 요 네 개만으로도 이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체결에서는 이게 왜 미체결 약정 물량이 중요하냐면 미체결 약정 물량은 사실상 현물을 하나 더 사는 개념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세력들은 마켓 메이커들은요 선물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코인들을 펌핑을 할 때. 근데 이제 롱 포지션이 청산된 것도 있겠지만 롱 포지션을 익절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공매도를 스위칭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매도를 모아둔 거죠. 기간 동안에. 자,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올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공매도를 스위칭 할 것들을 포지션을 잡아놨잖아요. 이미 4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올려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미 롱 포지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롱 포지션들이 다 이제 대거 청산이 됐는데 내려가기도 더 쉽겠죠. 그렇다고 해서 숏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지금 반대로 숏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숏들 어느 정도 정리하고서 오히려 반대로 롱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대다수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현물 청산 쇼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현물 청산 같은 경우에는 패닉셀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패닉셀이 동반될 만한 상황 같이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휴전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산 시장이 반응한 건 없었어요. 근데 동북아시아 전쟁은 다를 겁니다. 동북아시아는 다를 거고 동북아시아는 무조건 바로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친 골드를 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친 암호화폐를 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성공을 만약에 중국 쪽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다. 지금 어차피 러시아가 성공을 때렸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중국에서 먼저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물론 전쟁이 끝날 시점에는 골드가 자리가 잡히겠지만 처음 성공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들이 어떻게 남아있는 기간들이 얼마나 되냐? 저는 당장
당장 다가오는 일주일 이내에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이거 첫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이펙 이후. 세 번째는 오히려 내년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내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텀으로 따지면은 이거 셋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떨어진다요.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일주일 안에 바로 온다. 그냥 에이펙 되기 전에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한 번에 리셋됩니다. 한 번에. 두 번째. 이 정도까지 나오려면 북한의 폭풍 군단이 움직이겠죠. 특수부대원들이. 아마 서울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뭔가 예를 들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서울을 지키는 부대는 수도방위 사령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령관이 지금 공석입니다. 한 5군데 정도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전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미군에서는 주한미군에서는 평택으로 미군 기지도 일단 한 예전에 이거를 좀 이제 배치를 뺀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서울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방어선의 마지노선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세종으로 이제 수도가 이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떨어지는 거면 최대한 비트코인 홀더들 많이들 좀 천천히 모아라. 요렇게 갔다가 결국에는 고점은 낮아지는데 비트는 9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이거는 에이펙 이후에 이거는 앞으로 일주일. 자, 네 번째는 오히려 조금 느슨하게 가는 건데요. 오히려 느슨하게. 알트코인들도 이미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요렇게 요 정도까지 갔다가, 한 8만 달러 정도, 9만 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한번 반등도 한번 시원하게 하면서, 이때 한번 이제 밈코인들 유동성 한번 시원하게 들어오면서, 민코인 유동성 한번 시원하게 들어오면서, 요때, 천천히 빠지고, 이거는 한 번에 1000달러 가는 관점은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달러 가는 관점은 아니고, 빠지고, 반등 시원하게 한번 하고 빠지고 2만 달러. 이거는 2만 달러 선에서. 대신에 이거는 좀 이제 회복하는 데까지가 바닥 대비해서 이거 좀 걸릴 거다. 이게 한 2, 3년에서 3, 4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CEO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이제 10만 달러, 100만 달러 갈 수 있다라는 게 한 15년 정도 뒤가 됐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천천히 간다면. 마치 미국 증시장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엄청난 대폭락을 겪고 나서 2022년, 2023년, 2025년 이때는 정고점을 찍은 게 17년이 걸렸잖아요. 그럼 앞으로부터 이제 17년 뒤면은 2042년인데 뭐 15년 뒤나 이럴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10몇 년을 어떻게 버티냐가 중요한 거겠죠. 노란색은 이거. 주황색은 일주일, 초록색은 에이펙 이후, 노란색은 겨울, 크리스마스 전후. 요 세 개 봅니다. 셋 중에 뭐가 먼저 올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죠.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체결이 좀 많이 빠진 거 봐서 주황색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올라가는 건 3년인데 내려가는 건 그냥 단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종료 그냥. 만약에 공매도를 고점 꼭대기에서 매집을 했고 공매수를 한 번에 대거 익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칭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은 선물 청산이라고 한다면 현물 청산 쇼타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조금은 변동을 하는 것 중에 최근에 창펑자우의 BNB 체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 알파라고 있어요. 바이낸스 알파라고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의 선물 상장된 신규 알트코인들이 시장 평균가를 요거를 추종을 합니다. 40%에서 50%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 알파는 덱스인데 덱스 쪽에서 가격을 올리면은 선물에서 좀 따라서 시장 평균가를 올릴 수 있게끔 굳이 바이낸스 현물 상장까지 안 하고서 요쪽에서 이렇게 좀 장난질이 나오는 상황.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다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애들은 이제 특징이 이제 해외에서 선물 거래를 해야지만 좀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애들이겠죠.
그게 그렇게 뭐 이제 불장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앞으로 일주일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모니터링 해야 될 거예요. 모니터링. 결국 셋 중 하나겠죠? 결국 떨어진다라는 게 정배네요. 제 생각은. 어차피 알트코인 불장은 없습니다. 다음 불장 준비하시려면 밈코인 사이클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밈코인 슈퍼 사이클. 메이저 코인들이 폭락해야지 밈코인 슈퍼 사이클이 오거든요. 그리고 밈코인 슈퍼 사이클은 이제는 USDT랑 USDC 가지고서도 팬케이크 수합이나 덱스에서 수합하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 필요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한 10년 뒤, 15년 뒤에 블록체인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올 때 오기 전에 매집하는 단계겠죠. 그때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민코인이 될 거다라는 거. 지금 근데 민코인도 같이 빠질 때는 빠질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빠질 때 시원하게 빠졌잖아요. 예를 들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현물 청산으로 이렇게 밑꼬리 그리면서 가면은 이거 밑꼬리 달린 데까지 그냥 천천히 똑같이 따라갈 수도 있죠.